제가 준비한 책은 멋진 신세계라는 책입니다. 그 소설, SF 소설이고요. 올더스 헉슬리라는 영국 소설가가 쓴 1932년에 쓴 작품입니다.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죠. 그래서 소설의 배경은 미래예요. 2540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고, 자본주의와 공장형 세계가 고도로 발달된 곳이고, 그래서 계획이나 시스템, 또 과학, 의료 기술이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예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세계가 뭐가 없거든요. 뭐가 없냐면 슬픔이나 뭐 고민, 우울, 뭐 사색 이런 게 없어요. 이게 빠르게 막 돌아가면서 모든 것이 이제 감각적이고 욕망에 충실한 세계가 된 거죠. 그러니까 뭐 슬프고 막 생각할 겨를이 없는 세계인 거죠. 그러면 이 사회를 그렇게 통제하려는 어떤 여러 가지 설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중에 여기 또 교육이 나오는데, 교육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. 신생아들을 교육을 하는데 그 책이랑 꽃을 이렇게 놔두거든요, 방에. 그럼 아기들이 신기해서 이제 꽃을 만지기도 하고 책을 이렇게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. 그때 바닥에 전기를 미세하게 흘려 보내가지고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요, 아기들한테. 그걸 몇 차례 반복하면 이제 이 아기들이 책이랑 꽃만 봐도 거부를 일으킨다 라는 이 교육 방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책과 꽃이 배제된 사회인 거죠, 이 사회는.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설정이 되게 재밌어요. 멋진 신세계에 그 존이라는 이 야만인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소설의 표현을 야만인이라고 하고, 이 멋진 신세계 밖에 어떤 야만인 보호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, 거기서 우연찮은 어떤 이유로 존이라는 사람이 신세계에 들어오게 되고, 근데 이 존이 설정이 되게 재밌는 게, 존이 이 말을 어떻게 배우냐면 그 야만인 보호구역에 있었던 딱 한 권의 책을 보고 그거를 말을 배우거든요. 그 책이 뭐였냐면 셰익스피어 전집이에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데, 그 멋진 신세계에서 말하는 이 대화들은 되게 효율적이고 기계적이고 간단한 반면에 존은 입을 열면 셰익스피어의 막 구절들을 막 뱉어내거든요. 효율적이고 기계적인 어떤 미래에 고전이 이제 돌입하게 된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런 생각을 독자로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고리타분한 어떤 옛날 이야기 같은 그 고전이 오늘날이나 또 혹은 미래에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에 어떤 소용이 있을 것인가, 어떤 이 이질감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거를 되게 신선한 방식으로 보여준다. 혹시 읽어보셨나요? 안 읽어보셨어요? 진짜? 안 읽어봤어요. 조지 오웰의 책과 함께 그렇죠. 디스토피아의 가장 유명한 네네. 소설이죠. 3대 디스토피아로 꼽히는 것 중에 한 권입니다. 네. 제가 소설에 약해요. 많이 약한데? 저는 전반적으로 약해요. 그래도 새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정말 재밌어요. 정말 네. 재밌고, 이 사람이 영국의 비평가이기도 한데, 그래서 그런지 비평가의 냄새가 좀 나는 소설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, 이 사람이 그렸던 요 세계는 그 당대의 영국의 어떤 면모들과 만나는가,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도 재밌는 책 같습니다. 여러 재밌는 설정들이 안에도 정말 많은데, 그 중에서 하나를 질문으로 가져왔습니다. 그 소설에는 소마라는 약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이 소마라는 약이 뭐냐면, 이 약만 먹으면 슬픔이나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하고 근데 중독성도 없고, 그래서 감정적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래서 만약 이 소마가 실제로 발명된다면 이 사회에 좀 보급되는 게 괜찮을까? 이런 고민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물론 저희가 뭐 정책 결정자도 아니고 뭐 아무런 힘이 없겠지만은, 근데 이 약에 대한 설명으로 그 무해하고 중독성이 없다고 하셨지만, 이 약은 중독성이 없을 수 없는 약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, 그런 의미에서 마약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향정신성 의약품이다. 오용과 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입니다. 그래서 보급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, 사실 그냥 뭐 그런 의학적인 뭐 이름들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너무 매력적이잖아요. 부정적인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진다? 중독성이 없을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.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중독적이기 때문에
이것은 관리가 필요하다.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이 약은 네. 관리가 필요하다. 대화를 하다가 좀 기분이 안 좋아지고 내가 막 화를 내고 싶어질 때 그럼 먹는 거죠. 화를 내기보다는 이제 약을 꺼내서 이렇게 먹으면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대적으로 통제되는,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이 약이 뭐 생각도 안 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중독성이 그런 정도의 중독성이 없는 거고,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뒤에 또 그 존이 이 약을 두고 펼치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거든요. 그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어떻게 같고. 사실 거예요, 임표 강사님? 뭘 사요? 이 약을? 약 이 약. 난 책을 사냐고 물어보네. 이 약을. 살 수 있다면 살 거고 이 약 자체가 중독성이 없더라도 내가 중독을 유발시킬 것 그러니까. 같다는 생각이 들고.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미 우리 사회에 이런 약이 있지 않나? 있어요. 너무 많죠. 있어요. 너무 많죠. 네, 그런 이 약에 해당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물질로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걸 대신 네 감정을 대신 풀어주겠다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이미 존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, 그러니까 이게 고전이라고 하고 그만큼 사람들한테 그 인정받는 소설은, 감동을 주고 뭔가 교훈을 주는 소설은 뭐 저는 안 읽어봤지만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, 그런 점에서 이 소설에 이런 약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 사람들의 욕망 안에 그게 존재하고 있고, 사실은 보급되냐 안 되느냐 이거는 너무나도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뭐 그런. 같은 맥락에서 이 질문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소마라는 약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게 굉장히 비슷한 게 많고, 우리가 거부 안 거부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피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좀 총체적으로 밀려올 때에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살이 흐르듯이 빠져들 수도 있겠다. 뭐 긍정 부정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, 이 멋진 신사기 되게 재밌는 게 이 여기는 영화가 촉감 영화인가 이런 걸로 바뀌거든요. 영화가 이렇게 막 기승전결의 갈등 이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그냥 좋은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들이 막 지나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. 이걸 보면 이 끝인 영화가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아요. 근데 그걸 보면 릴스랑 되게 비슷하다 그 생각이 들렸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1930년에 그런 걸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되게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그게 우리 촉감 영화 반대해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막 릴스로 몰려 들어올 때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게 있고, 그래서 고전 조금 갈무리를 좀 하자면 이 책을 좀 고른, 여러 고전을 많이 고민했지만 이 책은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, 고전과 미래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던져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, 참 물론 아까 뭐 결함과 뭐 한계들도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멀리 바라보는 것들이 또 고전의 또 역할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또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.